거든요. 자꾸 데모하는데 들어주면 버릇된다. 이렇게 해서 안 해준 겁니다. 들어주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하고 고나발로 뭉개고. 그렇게 하니까 시위라는 것도 왜 합니까? 뭐 대통령 때려잡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한테 뭐 말하려고 시위하는 거잖아요. 정부에다가. 시위를 열심히 하면 대통령이 저분들이 절박한가 보다. 뭐 문제가 있지. 내가 들을 때는 뭐 큰 문제 없다고 그랬는데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러면 장관들 불러다가 진작에 좀 대책을 잘 세워야지. 이건 뭐냐? 야단치고 그럼 장관들이 또 대책 세우고 이렇게 해서 결국 시위도 대화거든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전혀 대화를 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위를 하면 대화를 더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러 가고 싶지만 힘도 들고 돈도 들고 뭐 물대포 쏘지 뭐 위험하지 해도 효과도 없지. 그러니까 안 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일종의 약간의 절망감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절망감의 표현이라고. 그래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뭐 또 없는 것은 심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정치인들의 한미 FTA에 대한 입장 변화 또는 일관성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안희정 지사, 송영길 시장은 FTA 왜 책임성 있게 안 하냐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노무현 재단의 공식 입장, 문재인 이사장님의 입장, 저의 견해 이런 것들은 지금은 반대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근데 저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일종의 황희정성식의 답변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영길 시장이나 안희정 지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과거 주장했던 정책적 견해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일관해서. 그 정치인 개인에게 일관성이라는 것은 몹시 중요합니다. 좋은 덕목이죠. 정치인 개인도 정당도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훌륭한 미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FTA가 국익에 손해가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를 떠나서 그분들이 그렇게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면서 하시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매우 훌륭한 미덕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동시에 입장을 견해를 바꾸는 것도 역시 훌륭한 미덕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판단이라는 것이 때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할 때도 있고 또는 뭔가를 잘못 알고 입장을 정할 때도 있는 것이고 또는 정확히 알았지만 정책이라는 것은 환경에 대한 대응이지 않습니까? 정책은 환경에 대한 최적 대응이 정책인데 환경이 변하면 정책의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2006년, 2007년 FTA 협상 당시와 2008년,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정세, 국제 경제 동향, 무역 관행 모든 것이 다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 FTA 원활 협상을 할 때와 지금은 경제 환경 자체가 국제적으로 매우 크게 달라져 있기 때문에 이 달라진 환경에서는 그때와는 다른 정책으로 임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찬성을 했는데 지금 와서 반대를 하면 욕먹지 않을까 이게 두려워서 그냥 찬성으로 밀고 간다면 그것도 또한 그렇게 칭찬받을 일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원안도 반대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지만 또한 그 과거의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무슨 비난하거나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동시에 저나 문재인 이사장님처럼 그 정책에 대한 입장 변화를 한 것도 마찬가지로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말해놓고 보니까 당사자 문제인데 황희정성처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양실론적 입장에서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이 미국의 속국이 되느냐 신식민지가 되느냐 한국의 모든 제도가 미국의 제도하고 똑같아지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죠.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FTA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최악의 경우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이야기를 하죠. 반대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또 정부에서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경우를 가정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찬성론자니까 찬성하려면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진실은 그 중간 어디에 있을 텐데요. 그런 판단은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고요. 저도 사실 좀 흥미진진합니다. 실제 이 한미 FTA가 이제 저렇게 가행 처리를 해서
좀 웃기게 했지만 이상한 방식으로 비전했지만 어쨌든 발효는 될 겁니다. 각하께서 서명해서 안 보낼 리가 없거든요. 벌써 보냈는지 모르겠다. 네, 좋아서. 그랬는데 실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굉장히 긴장됩니다. 사실은 긴장되고 범국 FTA 반대 범국본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일부라도 현실로 진행될 조짐이 있을 때 그때 어떤 대처 수단이 있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지금은 좀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권의 한미 FTA 강행 처리, 날치기 규탄 투쟁이나 무효화 주장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전개가 될 겁니다. 전개가 되지만 그 우리의 주장이죠. 주장이고 어떻게든 이것이 발효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국민 여론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책도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책 말고 다른 것들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주권국가에서 모든 일은 국민의 마음의 변화가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충분히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매우 긴장된 마음으로 이 한미 FTA 문제는 향후에도 여러 해에 걸쳐서 긴 기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국가적인 쟁점이 될 것이다. 또 추적하고 조사하고 파악하고 판단하면서 계속 문제를 주시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는 것. 그런 의미에서 각하께서 이제 두 분의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심각한 숙제를 남겨주고 가신 것이다. 한 분은 가시고 한 분은 아직 안 가셨지만 곧 가실 겁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정도. 우리 거제의 딸 소정양이 유시민 대표님께 고맙다고 꽃다발 증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정아.